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방정론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정명섭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태상호입니다. 네, 이렇게 밀떡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계속 생활하시다가 또는 어떤 유명인이 또는 어떤 현상이 절대 일어날 것 같지 않은데 어떤 유명인의 발언이 막 현실이 되고 그죠. 그리고 절대 일어날 것 같은 어떤 현상이 발생되고 요새 그렇잖아요. 아주 참 미치겠는데. 그렇죠. 아무튼 안 일어났으면 좋은데.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데 그런 유명인 중에 한 사람이 일론 머스크라고 저는 생각이 네. 됩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야기할 때 대부분 처음엔 전 그랬어요. 아, 그게 돼? 그렇죠. 예. 근데 된단 말이야. 맞아요. 결국은. 네. 그래서 참 이 사람이 내뱉는 또 이야기하는 것들이 관심이 되고 있는데 국방 차원에서 좀 관심이 가는 게 있어요. 그게 태상호 기자님께서 이번에 발제하신 이슈인데 바로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제 유인기 시대는 갔고 무인기 시대고 앞으로는 무인기가 대세니까 유인기는 여기서 접고 그렇죠. 바로 무인기로 간다라는 선언을 했어요. 그것이 일파만파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갑론을박이 미국 내에서도 있는데 이거와 관련해가지고 한번 밀떡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태 기자님, 일론 머스크의 입장 어떤 것이고 우리는 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일단은 그가 자신의 계정, 소셜 네트워크 계정이 어떤 식으로 밝혔냐면 F-35는 설계 단계부터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너무 많은 것을 충족하기 위해 설계된 것이기 때문에 종국에는 어느 하나도 잘 해내지 못하는 기체다. 너무 복잡하고 그로 인해서 너무 비싸고 이런 어떻게 보면 정말 비평을 넘은 비난 같은 그런 의견을 계속적으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 일론 머스크가 그럴 말을 할 만한 자격이 갖춰져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건가요? 원래 자격이 없을 때부터 그런 거 얘기했던 걸 좋아했던 사람이죠. 그랬지만은 지금 럼프 형이 미 정부를 맡는 새 대통령이 되잖아요. 그럼 거기에 정부에서 하는 역할에서 일론 머스크가 무슨 부서죠? 아주 좀 저는 정보 효율. 그렇지. 예. 정보 효율부인가? 예. 거기에 이제 장관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목소리가 있고 이 사람의 말에 럼프 형은 굉장히 환호하는 입장이라 이게 막 가시권에 들어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힌트는 다 나온 건데요.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미래지향적이고 진취적이고 행동력이 강한 건 맞아요. 그가 했던 모든 사업이 성공하진 않았지만 그가 하겠어라고 하면 최소한 실험은 합니다. 그리고 몇 개는 성공을 했죠. 스페이스X나 테슬라 이런 것들 스타링크 거의 성공을 했는데 그럼 그게 완벽하냐? 그거는 또 추후에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일론 머스크는 예전부터 미래는 군집 드론 그리고 무인 전투 체계가 전투를 벌일 것이다. 이제 유인은 좀 뒷자리로 가야 된다라는 의견이 강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기 전까지 또 강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는 그냥 돈 많은 사람의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치부할 수 있었는데 이분이 트럼프 2기에 정보 효율부라는 새로운 부서의 수장이 됐어요. 그 부서가 어떤 거를 하냐 하면은 지금 미국 정부에 있는 수많은 부서들의 예산이 제대로 돌아가는지 효과적으로 되는지를 판단을 해서 그 예산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권력도 가지고 있는데 더 큰 문제가 뭐냐? 미국에서 제일 큰 명절 이 뭐냐면 보통 추수감사절을 칩니다. 그렇죠. 네,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새해는 그냥 노는 분위기고 추수감사절하고 크리스마스는 가족들이 다 모여요. 중요한 사람이 제일 가족에서 높은 사람 옆에 앉거든요. 이번에 일론 머스크가 어떻게 보면 영부인을 제끼고 트럼프 바로 옆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국방부 관계자들 다 경악을 했죠.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우리. 그러니까 이제는 그 사람이 자신의 의견을 소셜 네트워크에 올리는 게 아니라 대통령 귀에다 대고 이야기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현실이 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옛날 같았으면은 이상한 얘기했냐고 넘어갈 수 있었다면 지금은 전혀 그렇게 무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게 됐다. 예. 그래서 F-35 무용론으로 좀 들어가 보면 그가 이야기한 거는 일부분 맞습니다. 너무 복잡하고 너무 다용도적인 기체인 거는 사실이에요. 과격한 용어를 썼어요. 네, 근데 지금 전투기를 만드는 사람들 아주 멍청하다. 그렇죠. 근데 너무 과격했고 그럼 실전 경험이 없거나 실전에서 전과가 없으면 그래 그런가 보다 할 텐데 사실은 가자 전쟁에 또 쏠쏠하게 잘 써먹은 기체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리고 다른 이 전투에도 조금 쓰였기 때문에 능력이 없는 기체는 아닌데 그가 그 얘기를 한 함의를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던진 화두는 우리한테 주는 그런 의미도 분명 있어요.
이 일론 머스크가 그런 이야기를 떠나서라도 우리 왜 탑건 매버릭에서도 유명한 대사를 치지 않습니까? Not today. 아직 아니라잖아요. 우리 네. 탐형은. 네. 근데 그게 맞을 거냐? 아니면 지금 일론 머스크가 얘기한 것처럼 일시에 그런 쪽으로 몰빵해서 갈 거냐는 건데 그게 굉장히 이슈가 되면서도 여러분 패널들의 의견도 좀 듣고 싶은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여러 가지 기사를 찾아보니까 그런 의견들도 있더라고요. 예전에 미사일 만능론자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의견을 덧붙이면서 야 전투기 뭐가 유인까지 필요하냐. 이제 드론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걸 또 덧붙여서 맞습니다.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미국이 모든 분야에서 앞섰지만 드론 분야에서 중국의 추격을 또 러시아의 추격을 허용한 결정적인 건 바로 그 럭히드 마틴이나 보잉 같은 엄청난 완전체 항공기 조립 회사들의 로비와 이런 거에 문제가 있다는 건 정말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그 화두를 던진 거예요. 그죠. 니들 이제는 안 돼. 이렇게 간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개발하고 있는 6세대 미국의 6세대 기도 그런 의미는 아니었지만 이게 묘하게 이 시점에서 중단을 했단 말이에요. 사업 중단을. 그죠. 그래서 얽히고 설키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가장 질문을 마초적으로 해볼게요. 예. 유인기 vs 무인기 예. 뭐 어떨 것 같아요? 정말 내리기 힘든 결론이에요. 네. 엄마 좋아 아빠 좋아보다 저한테 네, 더 네. 힘든 결론인데 심지어 제가 결론을 못 내리는 게 아니라 저보다 몇백 배, 몇천 배, 몇만 배 똑똑한 미국의 싱크탱크들도 결론을 아직 확실하게 못 내리고 있어요. 유무인기의 대결에서 결국 미래에서 어떤 게 승자가 될 거냐는 답이 나와 있습니다. 결국 미래에서는 무인기가 많이 사용이 될 거고 주도할 것이다. 이 답은 나와 있는데 문제는 언제? Not today. 네. Not today예요. 그래서 국방부 관계자들은 아니 지금 중국을 봐라. 쟤네들 5세대 전투기 뭐 신형 스텔스기도 풀빵 찍듯이 찍어내고 있다. 그런데 미래를 생각해서 무인기로 지금 투자를 하는 와중에 우리는 그러면 유인기체가는 점점 없어질 거고 내일 전쟁이 나면 어떻게 할 거야? 근시일 내에 전쟁이 나면은 우리는 무인기 만들다가 유인기도 없고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지 않냐라는 게 있고요. 또 현실적으로 보면 이게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개발하고 있는 무인기들은 이 편대 무인기잖아요. 그렇죠. CCA라고 하는 기체 크기를 보면 사실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폭장량 기체가 크지 않으면 폭장량이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항속거리가 연료도. 아무래도 짧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항속거리가 한 유인기의 절반도 나오지 않거든요. 그 기체들이 전력화 된다고 해도 절반도 안 되는 항속거리에 폭장량도 짧으면 이 기체들을 계속적으로 투입해도 사실은 공격이나 파괴력에 있어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무인기들이 다 스텔스 성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CCA 중에 이 대표적인 게 두 기체가 이제 남아있죠. 안드릴사의 퓨리가 있고 또 하나는 제네럴 아토믹사의 XQ-67이 있습니다. 근데 둘 중에 그나마 스텔스 레디가 되는 기체는 제네럴 아토믹사의 XQ-67밖에 없어요. 그 뜻은 무엇이냐? 다른 기체는 외부의 무장을 달아야 된다는 거고요. 제네럴 아토믹사는 내부의 무장을 달 수 있는 준비는 돼 있으나 안 그래도 작은 기체 내부의 무장을 들어간다면 그러면 그게 얼마나 크겠냐? 타격을 한다고 해도 타격력이 나오겠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저도 군사 체계에서 무기 체계에서 혁신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문제잖아요. 이 아마 무인기도 그 혁신의 한 축이 될 텐데 과거의 무기 체계의 혁신은 뭐냐면 기존의 무기 체계보다 좋은 무기 체계. 대표적으로 영국이 만들었던 드레드노트급 전함이 있어요. 이게 기존의 전함들을 한순간에 구식으로 만들고 새로운 트렌드가 됐거든요. 근데 이 드레드노트급 전함은 기존의 전함들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어요. 그래서 영국도 그걸 만들어서 배치했고 다른 나라도 기존에 있던 배들을 다 버리고 드레드노트급과 준하는 배들을 찍어냈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해요. F-35가 바보 같다면 무인기가 F-35를 대체할 만한 성능이 나오면 혹은 F-35보다 더 좋은 성능의 무인기가 그러니까 항속거리 더 길고 무장 탑재량도 좋고 속도도 빠른 게 나오면 뭐 이런 논쟁은 사실 필요가 없는데 그럼 지금 그 미국이나 다른 국가에서 준비한 무인 전투기 체계가 F-35를 기준으로 따라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해보면 저는 어떻게 보면 답은 이미 나와 있다. 물론 10년 20년 후에는 따라잡았겠죠. 하지만 지금은 잘 모르겠고 그리고 전쟁이라는 거 그리고 전투라는 건 굉장히 복잡한 판단과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인공지능한테 그 결정을 내렸다. 누가 책임질 겁니까?
인간의 두뇌라는 건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무기 체계이고 이 한순간의 판단으로 전세를 바꾸거나 이럴 수가 있는데 기존에 세팅되어 있는 인공지능으로 그걸 다 커버할 수 있느냐라는 거는 왜냐하면 자유도를 너무 많이 주면 이상해질 거고 주어진 임무만 주게 되면 너무 임무가 단순해질 거고 이런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이 저는 나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미래를 대비한다는 건 불가능해요. 우리가 내일 무슨 일이 날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현재를 대비하되 미래를 준비해야 되겠죠. 근데 미래가 현재를 대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저는 유인 전투 체계는 그대로 가고 아니면 무인 전투 체계는 연구하겠죠. 그리고 무인 전투 체계가 넘어가면 그때 대체하면 되고 확실해진 게 하나 있습니다. 탑건 3는 유인기와 무인기의 대결이 될 것 같아요. 이제.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3 네. 나와요? 3편 저 같으면 3편 기다릴 것 같아요. 뭐 네. 루머는 나온다라고 그렇죠. 네, 이야기는 하는데 네, 3편은 이제 국적은 모르겠지만 유인기와 무인기의 대결이 되지 않을까. 거기서 또 얘기해 나프데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네. 근데 저는 효율 싸움인 것 같아요. 정부 효율부라고 뭐 저는 생소하던 용어인데 예. 어떤 일론 머스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들의 바탕은 바로 그 효율에 있는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어떤 키들이 있는데 몇몇 키들을 저는 떠올리고 있어요. 아까 얘기하셨던 AI예요. 이것이 완벽하거나 아니면 네트워크 체계가 적성국에 정말 뚫리지 않을 수 있는 해킹에 뚫리지 않을 수 있는 네트워크 체계다. 완벽한 네트워크 체계다 하면은 어떤 중간 단계 없이 일론 머스크가 얘기한 대로 글로 갈 수가 있어요. 거기에 일론 머스크가 주장하는 거에 대한 또 다른 장벽이랄까 그런 건 아까 얘기했던 저는 록히드 마틴이나 보잉 같아요. 얘들이 그냥 물러서지 않을 거라고. 그죠. 자기 이걸로 먹고 사는데 당장 무인기로 지금 갈 수 있는 기반이 없는데 자기네들은 그죠. 계속 이걸 어떻게 좀 가져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안으로 6세대처럼 유인기와 무인기의 조합으로 있는 멈치 체계가 일단 그 중간 단계를 간다. 그다음에 AI가 탑재된 완벽한 무인 전투기가 갔을 때는 그때 간다라는 거 저는 보고 그래서 다른 에피소드에도 이야기했지만 미국에서 시험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공표 전혀 안 하고 있는 그게 제일 궁금한 거예요. 저는 AI 전투기와 유인기 간의 대결 과연 어땠을까? 아, 그죠. 네. 그것도 저는 궁금하기도 하고 지금 말씀하신 거에 함의가 다 들어있다고 보는데 일론 머스크가 영상을 올릴 때 뭐 군집 드론 영상을 올릴 때 언제나 좀 맞지 않는 영상을 올려요. 쿼드콥터로 군집 드론을 운영하는 영상을 보고 미래는 군집 드론이야. 근데 지금 정부 효율부 장관으로 내정됐고 트럼프 옆자리에서 추수감사절 식사를 즐길 정도면 인사이트가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바라보는 미래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할 수 없는 위치까지 올라간 것 같아요. 무인기가 유인기를 다 대체하려면 제 상식으로는 어떻게 돼야 되냐 하면은 지금의 CCA에서 벗어나야 되거든요. 크기가 커질 수밖에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더 파괴력 있고 공격력 있는 무장을 실으려면 당연히 그래야 되고 그리고 방어 기제를 지금은 실을 수 있는 그런 무인기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CCA에서는 그렇죠. 방어 기제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는데 그 이유가 가격이 비싸지고 센서들이 많이 심어줘야 되기 때문이거든요. 제 내피셜로는 결국은 일론 머스크가 생각하는 미래의 무인기는 크기가 커진 아마 F-36 정도의 크기의 무인기가 될 수도 있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달리 말해 AI가 그렇죠. 완벽하게 탑재된 무인 전투기를 꿈꾸고 있는 것 같고 근데 이제 그렇게 되려면 분명히 과정이 있는 것 같고 제가 여기서 제 입장에서는 강조하고 싶은 건 그럼 우리는 대한민국, 그건 미국의 얘기지만 우리가 이제 그걸 추종해서 따라가지만 그럼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되나? 일론 머스크처럼 일시에 건너뛰어야 되느냐? 아니면 단계를 가져가야 되느냐?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제 견해는 단계를 밟아가야 돼요. 우리는 아직 그 기반이 맞습니다.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찬성. 찬성입니다. 저도 찬성. 그래 합의가 됐습니다. 요즘 미국이란 좋은 교보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필요하면은 도움도 요청받을 수 있고 중국은 얼마나 빡치겠어요. 이게 쟤들이랑 사이 좋게 지내고 싶어. 그런데 사이가 나빠서 뭐 좀 도와주세요 하면은 쌩까고 어떻게 하면은 얘들을 엿먹일까 미국이 온 총 국력을 기울여서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중국이 따라하고 싶어하는 모델은 또 역설적으로 러시아겠냐? 미국이겠죠. 그러니까 그쪽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멀어진 반면에 우리는 동맹국이잖아요. 필요하면 도움도 받을 수 있고 롤모델도 삼을 수 있고 피드백도 받을 수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빨리 찬성표를 던졌냐 하면은 일론 머스크가 개발한 상용품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테슬라 자동차의 자율주행 참 좋죠. 완벽하냐? 거기선 조금 이거죠. 그리고 스페이스X 정말 좋죠. 완벽하냐?
근데 무기 체계가 그렇게 작동을 하면은 과연 괜찮을 것이냐. 그래서 일론 머스크의 도박이 실패할 수도 있다라고 맞습니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실패했을 때 일론 머스크가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일론 머스크가 개인 비즈니스를 하다가 자기의 그 결단 미스로 사업 손실을 봤다. 그렇지만 다른 포트폴리오가 있기 때문에 그건 상쇄할 수 있고 그건 기회비용으로 치고 그렇죠. 어떻게든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이건 국가 사업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네. 국방이에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럼요. 잘못했다간 큰일 나는데 저는 그러지 않기를 네. 동맹국 입장에서 바라보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너무 진짜 기분이 좀 좋았어요. 뭐예요? 왜냐하면 우리 셋이 투표 포기 않고 네. 다 찬성이든 반대든 했어. 더군다나 같았어. 잠깐만. 한 명이 의견을 표명하지 않았어요. 우리 김 PD님. 찬성이요. 좋습니다. 네, 네. 대동단결로. 네. 뭐 완전 동결이가 된 걸로 네, 네. 그렇게 하고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결론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될 게 그럼 6세대 전투기는 향후 어떻게 될 거냐. 다른 쪽의 결론은 냈지만 그렇다면 단계 밟아가는 그 중간 단계의 6세대 전투기는 유인 전투기이잖아요. 버전이 무인화도 되는 그런 전투기가 될 텐데 6세대 전투기의 방향성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6세대 전투기가 왜 사업이 중단이 됐는지를 알아보는 게 제일 그쵸. 급선무인데 미국 국방부 쪽에 많은 의견은 어떤 거냐면은 그 전까지는 그래도 향후 10년 혹은 20년 안에 자신들이 처해야 할 위기 상황에 대해서 조금 그림이 그려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4차 산업혁명이 됐지 AI 기술이 너무 치고 올라오지 게다가 중국이 미친 듯이. 과학기술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너무 치고 올라와서 앞으로 10년 뒤를 볼 수가 없어서 지금 잠깐 중단을 하고 다시 재점검을 하는 거지 6세대 전투기가 필요가 없다라는 건 아니라고 맞습니다.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가긴 가는데 어느 방향으로 갈지는 이제 우리 일론 머스크의 맞습니다. 예. 그리고 덧붙인다면 이제는 미국이 어떤 한 곳에 몰빵했다가 안 돼 그러고 이렇게 손실을 보는데 엄청나게 망한 주말트랄까 뭐 이런 거에 전철을 밟지 않을까 싶어서 좀 신중한 측면도 있다. 그래서 결국 돈 문제 때문에 약간 스탑도 했다라는 그쵸, 말씀 덧붙이면서 좀 재밌는 시간이었어요. 이 시간 요것으로 마무리를 지으는데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요거와 관련해 가지고 다들 생각이 있으실 거예요. 미래는 한번 항상 우리의 관심거리니까. 지인들과 뭐 담소 나누시고 또 소통하시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 또 다른 주제 갖고 여러분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고요. 이번 시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